의사협회 우리 최대집 회장님의 연대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해총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덕선 이사장님께서 외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한유총 회원 여러분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 또 뜻을 함께 하시는 학부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유치원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서 오늘과 같은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늦게 얻은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7살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이제 막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우리 사회에 대두되면서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100%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왜 자리에 섰는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30년간 지금 사립유치원이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인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개인의 자유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6년간 의과대학 졸업, 5년간 수련,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되죠.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순간 의료기관의 설립은 자기 자본으로 설립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으로 설립하는 겁니다. 설립하는 순간 전국민 강제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의 가격이 통제가 됩니다. 각종 규제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 사유재산권의 침해고 우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이 문제 2번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30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계의 일어났던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들 수십 년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의료계의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이미 의료계에서 정부가 손 안 대고 꼭 풀면서 민간의 사유재산 그리고 민간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렇게 공공성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사회의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해왔던 그런 것을 똑같이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막아야겠습니다. 이제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문제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각 개인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개인의 재산으로 세운 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왜 개인의 자본으로 설립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을 합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전부 세무사하고 계약하셔가지고 수입 지출 관리하고 매년 5월 6월에 세금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한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시행령으로 그렇게 하겠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개개인들이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각 개인의 가정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 당신들도 에듀파인 적용해라!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으니까 당신들 하는 일의 공공성이 매우 높으니까 명품 사고, 수입차 사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면 공무원 여러분 정당한 비난이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한테 에듀파인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태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우처 의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고 침해하는 문제는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제 아들이 컸을 때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반드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위협과 탄압에 굴러가지 말고 반드시 싸워서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알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고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소중한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돌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에 요청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해서 위협하고 탄압하고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당사자들과 나라의 근간인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조사를 협박하고 경찰청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고 교육청의 강압적 위협,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무리 지난한 과정이라도 진정성과 신뢰 바탕으로 당사자와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 정부 누구보다 민주정부를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압적 수단과 동원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침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편들어서 박수치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면 다음에 자신들의 자유 그리고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침해당할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지금 그 잘못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당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확하게 사실을 인식해 주시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의 양심과 전문인으로서의 식견을 믿습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대진 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연대사 하시는 한 분 한 분 영연사 해주신 분들의 그 아주 열정이 막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